네, 안녕하세요. 리스탁의 박철순입니다. 자, 오늘은 선물 교육 강의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선물 거래를 할 때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듣게 되는 용어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용어는요, 증거금이라는 단어인데요. 자, 일단, 증거금에는 지금 선물 시장에서는 세 가지 종류의 증거금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개시증거금 또는 위탁증거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자, 거래를 하기 위해 최소한 필요한 증거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시증거금을 꼭 입금을 해 놓으셔야만 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별로 다 개시증거금이 다르고요. 그리고 증권사마다 조금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거래하는 계좌 또는 거래하는 증권사의 HSS 상에서 증거금을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기준으로 지금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크루드 오일 증거금이요 5,115불로 되어 있었습니다. 최근에 지금 증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증거금 자체가 상당히 많이 상향 조정됐다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증거금은요 유지 증거금인데요. 자, 선물 거래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가장 최소한 필요한 증거금이 바로 유지 증거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기본적으로 개시증거금보다 유지증거금이 낮은 경우가 많았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개시증거금과 유지증거금이 같은 증권사가 좀 많이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추가 증거금입니다. 자, 추가 증거금은 유지 증거금 아래로 잔액이 하락하게 됐을 경우에 개시 증거금 수준으로 채워야 하는 증거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추가 증거금이 나오게 되면 마진콜이 오게 됩니다. 즉 선물 거래 중에 선물 가격이 등락을 하기 때문에 변화에 따라서 추가 증거금을 납부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증거금이 모자랄 경우 부족분을 채우라는 전을 받는다는 데서 유래된 것이 바로 마진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시증거금, 유지증거금, 추가증거금이란 개념 꼭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만기일입니다. 자, 주식과는 달리 선물 거래는 거래가 종료되는 만기일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롤오버라는 단어가 또 있는데요. 자, 만기가 도달을 하게 되면 기존의 포지션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포지션을 청산을 바로 하고 바로 다음 만기가 남아있는 종목으로 신규 진입을 해서 기존에 있었던 포지션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는 겁니다. 즉 만기가 연장되는 거래가 형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롤오버라고 칭을 합니다. 다음은 틱인데요. 최소가 단위를 우리가 틱이라고 하죠. 뭐 주식시장에서도 동일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틱 가치는 한 틱을 금액으로 환산한 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예를 들어서 크루드 오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틱은 0.01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크루드 오일 한 틱의 가치는 10달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루드 오일 기준으로 봤을 때요. 1포인트는 100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 1틱이 0.01포인트니까요. 자, 그래서 틱 가치가 10달러를 감안했을 때 만약에 10틱의 추가 수익을 바라보겠다라고 한다면 10틱 곱하기 10달러, 즉 100달러의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매수 포지션과 매도 포지션인데요. 자, 매수 포지션은 동일합니다. 주식 같은 경우도 주식 상승에 베팅을 하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물, 기초자산의 가격 상승을 기하고 선물을 매수한 후 보유한 상태를 매수 포지션, 우리가 보통 롱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매도 포지션은 우리가 숏 포지션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매수 포지션과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초자산의 하락을 기대하고 선물 매도 후 보유한 상태를 매도 포지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청산인데요. 자, 매도 또는 매수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지션을 우리가 정하게 되는데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선물 가격이 변동을 하게 되면서 매도를 또는 매수를 해서 기존에 있었던 포지션을 없애는 과정을 우리가 청산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매도 주문 체결 상태일 경우에는 매수로 청산을 하게 되고요. 매수 포지션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매도로 청산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반대 포지션으로 청산을 하는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체결이라는 단어는 뭐 쉽죠. 매수 또는 매도가 진행된 게 바로 체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스커트라는 단어는 뭐 주식시장에서 많이 쓰시죠. 손절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지금 가장 윗부분에 게시증거금이 $1,000라고 만약에 예를 들어본다면 만약 $900가 유지증거금인 상품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매수 포지션을 만약 했다라고 가정하면 만약에 평가금이 $800로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지수가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손실이 나게 되면 당연히 평가 금액이 기존에 매수했던 게시금보다 낮아질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800까지 평가 금액이 내려가게 된 경우에는 평가금이 유지금보다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게시저금 수준까지 추가 납입을 해야 된다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즉, 지금 추가 증거금인 $200를 납입을 하셔야 그래서 $1,000까지 지금 금액을 올려놓으셔야 거래가 끝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내용들, 증권사에 가시면은 뭐 홈페이지 또는 HTS상에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크루드 상품과 그리고 유로 FX, 골드, 그리고 미니 S&P만 일단 적어 드렸는데요. 뭐 크루드 같은 경우는 거래 시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게시증거금과 유지증거금이 $5,115고요. 호가 단위는 0.01, 그리고 희가치는 $10, 계약당 금액은 $1,000입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 같은 경우는 게시증거금과 유지증거금이 $2,145고요. 호가 단위는 0.00005, 그리고 틱가치는 한 틱당 6.25달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로 FX 같은 경우는 만약에 10틱 정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만들어내게 되면 6.25달러에 10을 곱하면 되시겠죠. 그래서 62.5달러의 수익을 챙길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는 게시증거금과 유지증거금이 $6,600고요. 미니 S&P 같은 경우는 게시증거금과 유지증거금이 각 $9,185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격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선물 거래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선물 거래의 기본. 만약에 내가 베팅하고 싶은 상품의 가격 상승이 전망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기본 주식처럼 똑같습니다. 매수 포지션으로 진입한 이후에 실제 내 예상대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선물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매도 포지션으로 청산을 하셔서 수익을 실현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차트는요. 크루드 오일 차트인데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만약에 유가가 좀 더 나는 올라갈 것 같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 포지션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동그라미 좌측 부분 내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승을 예상을 하고 58달러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올라서 만약에 58.60 포인트까지 상승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8.00 포인트에서 58.60 포인트까지 올라가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6틱이 상승을 한 겁니다. 그런데 크루드 같은 경우는 한 틱의 가치가 $10라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안정적으로 청산했을 경우에 $600의 수익을 여러분들이 챙겨가실 수 있다는 점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반대 상황을 보겠습니다. 하락이 전망된다. 내가 투자하는 선물의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될 경우에는 매도 포지션으로 진입을 해서 매수 포지션으로 청산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큰 주식과의 차이점이 나오는 거죠. 선물 같은 경우는 지수 하락에도 베팅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하락장과 상승장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락에 베팅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을 갖고 있는 게 해외 선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시점에서 만약에 추세가 계속적으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고 내 예상에 만약 주가가 계속적으로 빠질 것 같다라고 보신다면 크루드 오일의 하락을 예상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좌측 동그라미 부분이 만약에 55.70포인트였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매도 포지션을 잡으시오. 실제로 만약에 54.70포인트까지 하락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청산을 해서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는 상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청산을 하신다고 한다면 100틱 정도 하락폭을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크루드 오일 가격
한 틱에 $10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100틱을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을 하셨다고 하면 전체적으로는 $1,000의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해외 선물하실 가장 많이 우리가 듣게 되는 기초적인 용어에 대한 부분들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도 되는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증거금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증거금을 유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계속 계좌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포지션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증거금을 체크하는 습관을 좀 들이셔야 되고요. 이 부분이 약간은 주식과는 조금 차별적인 부분입니다. 꼭 증거금 개념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시고 모의 투자를 좀 여러 번 해보신 이후에 선물 시장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중장기 쪽으로 베팅하기 좀 어렵습니다. 만기도 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보다는 보통 당일 거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매매를 좀 하시는데요. 일단은 주식시장 대비해서 변동성은 상당히 큽니다. 그만큼 큰 수익을 바라볼 수도 있지만 큰 하락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무엇보다 손절 매를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손절 가격을 정확하게 지키시는 매도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선물 세 번째 교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증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오프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리얼스타 메인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실시간 무료 소통 링크를 여기다가 적어놨습니다. 이 부분 클릭하시고 참여코드 4321번 누르시면은 바로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오픈 채팅으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장중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주식이라든지 선물 모든 내용도 다 괜찮습니다. 지금 힘든 시기 같이 한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창을 만들어 놨으니까요. 최대한 많이 활용하셔서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더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얼스탁의 박철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